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문경과 봉화 등 경북 내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으로 차량이 도로에 고립되는가 하면 길을 가던 시민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4일에도 찬 대륙 고기압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오는 17일 밤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동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이전 부지인 두류정류장터의 절반 이상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가 오는 2030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도 두꺼운 점퍼와 장갑으로 단단히 중무장했습니다. 오늘 날이 참 되게 엄청나게 추워요. 오늘은 보면. 바깥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옷을 많이 챙겨 입고. 북극의 냉기가 몰려오며 14일 아침 봉화군 석포면의 아침 최저 온도는 영하 13.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양군 수비면과 영주시 부석면 등 경북 북동 산간 지역도 영하 10도를 기록했고 대구 영하 6도, 안동 영하 8.9도 등 내륙 지역 역시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이렇게 하천도 금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해상에서 몰려온 눈구름이 전국에 영향을 주면서 경북 곳곳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문경 동로면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20.1cm의 눈이 쌓였고 봉화 석포와 영주 부석면 역시 10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돼 119가 긴급 구조에 나서는가 하면 길을 걷던 60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5일에도 경북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한파가 발생하면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난방기구의 온도를 너무 높여서 사용하거나 주변에 타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외투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손희정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경북 북부 지역으로 눈이 꽤 왔습니다. 지역별로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북 문경 동로에는 20.1cm의 적설을 기록했고요. 이외에 상주라든지 봉화 그리고 안동 쪽에도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는 어제 첫눈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눈이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 내렸고요. 이 기압골이 지나간 후 산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주 영하 10도, 문경 영하 9.6도, 대구는 영하 6.1도로 평년보다 3에서 5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오늘 아침에 가장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이후 기온은 서서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서히 회복되다가 17일 밤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 다시 흐려져서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기온이 오르다가 계속해서 다시 추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한파 시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특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요. 특히 추위에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운 시간대에 야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수도 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는 등 동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기상청 손희정 예보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대구시청 이전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부지인 두류정수장터의 57%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여기저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기존 대구시 계획 대비 3분의 1만 매각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달서구 두류정수장입니다. 대구시는 두류정수장 전체 부지 15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9만 제곱미터를 매각해 청사 건립 기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당초 2012년부터 신청사 건립 기금을 모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상당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시가 이 계획을 내놓자 대구시의회는 의회 동의 없는 일방적인 매각 계획 발표를 비판했고 이 갈등은 예산안 심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신청사 설계 공모비 130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조기에 설계 공모에 착수한다던 대구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구시의 계획 발표 당시 사회적 합의를 깬 땅 장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신청사 건립과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판 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매각 부지에 수익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 부지 규모를 대구시 계획의 3분의 1인 3만 3천 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부지 매각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 신청사 갈등에 대한 중재안인 셈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2년에 걸쳐 신청사 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시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14일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와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탄소 중립 시민 실천 활동 등 5대 대표 과제와 분야별 계획을 담은 탄소 중립 장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2030년까지 총 1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는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2040년까지 70%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 신경주역 해오름 플랫폼시티 일대가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7개 지자체 경합 끝에 경주시는 속초 통영과 함께 최종 대상지로 뽑혔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경주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된 신경주역 일대 1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사업비 5,407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1년까지 광역교통과 연계한 융복합 자족도시로 조성됩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질 않는다. 교수들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이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이불개가 절반가량의 득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로 우리나라 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이 이 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거나 고치질 않고 자기 정당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 과이불개 외에도 교수들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계 미창, 그리고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로움을 뜻하는 누란 지위를 각각 2위와 3위의 사자성어로 꼽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각박한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청도군에서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촌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청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 선배들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망리의 딸기 농장. 부산에서 살다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꿈꾸며 지난 2014년 청도로 귀농한 서현교 씨. 귀농을 준비 중인 예비 귀농인과 꽃을 잘라내는 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년여 동안 몸소 배우고 익힌 딸기 농사의 비법을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수익이 나는 작물,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을 선택을 해야만이 귀농해서 정착해서 성공한 귀농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예비 귀농인에게 배우는 현장에서 배우는 농장 실습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물 선택과 재배법 등을 미리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딸기는 이렇게 많은 이게 2만 개가 넘는 이 모종들을 가지고 이제 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돼요. 크게 힘쓰는 일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지루할 수 있는 일이 저한테는 크게 지루하지 않았었고, 또 제가 도움도 받고 도움을 드리고 하는 게 마을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을인 것 같아요. 청도군은 예비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귀촌 선배들과 1대1로 교류하는 청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 귀농인 17명이 농업 현장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어떤 좋은 주민들 이야기라든지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르신을 존경하는 방법들을 또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귀농 귀촌인들이 주민들과 빠르게 화합할 수 있는.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을 반깁니다. 사실 시골이 고령화가 돼 있는데 요 참 젊은 층이 또 자식까지 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맙고 잘한다 싶고 그래요. 귀농 귀촌 선후배의 아름다운 교감 청도통. 작물 재배 비법을 넘어 귀농은 관계가 먼저라는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의 교육기부 사업을 알리는 교육기부 나눔 축제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두 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교육기부 단체와 학교,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해 재능, 재정, 봉사기부 등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경주여성교육가족 합창단 등의 재능기부 공연과 경북 웹툰 캠퍼스 작가들의 작품 전시 기부, 디지털 미술관 명화 전시 등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거쳐 10조 7,307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대구시 원안보다 112억 원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최 사업비가 50억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담금 2억 1,900만 원 등이 감액됐고, 국가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예산은 50억 원, 희망가족 돌봄 지원 예산은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도심 호수공원인 수성못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수성못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국내외 매체와 책자를 통해 홍보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